생물성 신의옥 시집의 축생일이라는 시네요. 이목구비는 대부분의 시간을 제멋대로 존재하다가 오늘은 나를 위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정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되어가고 나는 나를 좋아하고 싶어지지만 이런 의식한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목구비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보고 듣고 하는 그 중요한 그 신체 기관에 해당하거든요. 그 신체 기관을 가지고 이것이 서로가 그 종합적으로 생각과 사고를 판단하게 만들어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제멋대로 존재하다가 오늘은 나를 위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을 볼 때는 그 입은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호흡을 하는 코도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아. 그러면 그때 작업은 보는 것하고 귀에 들린 것으로만 집중이 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먹는 것을 할 때는 이 맛하고 입하고 코하고만 대부분이 작동을 하지 귀로 들린 것은 잘 작동을 안 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나로 전체가 그 합쳐졌을 때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를 위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나는 정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정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게 눈은 눈, 귀는 귀, 코는 코, 입은 입 이렇게 각자의 그 소리와 들리고 보이고 먹고 그 냄새 맡고 하는 것을 정돈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정돈해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냄새 맡았던 것이 냄새를 맡지 않을 때는 자기가 제자리에 돌아가서 없는 것 같이 있는 것이죠. 제멋대로 존재하다가. 그래서 오늘은 나를 위해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사고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 되죠. 그렇지만 나는 정돈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 그것을 내가 이렇게 정돈을 해서 하나하나 다시 돌아가라 하고 전도한 적이 없다 이거죠. 이목구비에 대해서. 나는 내가 되어가고 나는 나를 좋아하고 싶어지지만 이런 의식한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점점 갓지은 밥냄새에 미쳐간다. 내 삶은 나보다 오래 지속될 것만 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의식한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좋아하고 싶어지지만 이런 의식한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나는 점점 갓지은 밥냄새에 미쳐가고 내 삶은 나보다 오래 지속될 것만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말하면 축생일이라는 이 시에 있어서 이목구비라든가 이런 말을 봤을 때 우리 신체에 있는 이목구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고 하는 건가? 이것은 언어의 이목구비를 말하고 있는 거야. 시인이 시를 썼을 때 그 시로서 존재하는 언어의 이목구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목구비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멋대로 존재하고 있다. 언어와 단어라는 것은 제멋대로 존재하다가 오늘은 나를 위해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거, 시인을 위해서 제자리에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정돈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 시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정돈해 둔 적이 없고 단어를 하나하나 정돈해 준 적이 없어. 나는 내가 되어가고 나는 나를 좋아하고 싶어지지만 이 시를 쓰는 것이 좋아지고 싶어지지만 이런 의식한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내가 좋아지고 싶은 그 시를 쓰고자 하는 시간과 그것이 아닌 현실과의 괴리감은 이런 의식한 시간, 그 괴리가 있는 그런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시라는 것은 상상에서부터서 이걸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현실과의 그 이질적이고 동떨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에서의 살아가야 되는 것과 내가 공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괴리에서 오는 이런 의식한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그래서 나는 점점 갓지은 밥냄새에 미쳐간다. 내가 시를 써가고 시에 미쳐간다. 내가 언어를 만들어가고 창작을 해나가는 것에 나는 미쳐간다. 이 창작이란 것은 내 삶은 나보다 오래 지속될 것만 같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보다도 이 언어를 창조하고 이가 내가 만들었던 시라는 것은 나보다 오래 지속될 것 같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살아남을 것 같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보이네요. 또 다르게는 이목구비라는 거는 어떤 형태나 형질을 주조해서 만들어서 보여지는 그 완성이 된 그 제자리를 의미하잖아요. 자기 네. 구성을, 배치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제멋대로 존재한다는 거는 요소들로 파편화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다가 오늘은 나를 위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자기 신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나로 합체가 돼가지고 일체화된 어떤 형질,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보면은 뭐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보는 나, 가족 안에서 어떤 나, 위치와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동료들 사이, 상사, 후배 이렇게 또 내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어떤 친목 단체라든가 그런 뭐 동창회라든가 각종 개인 모임에서 또 자기 자신의 위치와 어떤 역할, 동호회라든가 거기서도 이제 직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보여지는 그 역할들이 이제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어떤 컬렉션처럼 조합이 그게 하나의 나를 형성하고 있지만 또 이연에서 보면은 그게 나를 위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외부에서 보여지는 어떤 나의 이미지와 내가 스스로 자기 자아 안에서 또 어떤 나의 이미지가 따로 있다는 페르소나처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봤는데 그래서 정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여기서는 어떤 일체화된 자기 안에서의 어떤 의미화된 존재, 구성이 되는 것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해봤고 나는 내가 되어가고 나는 나를 좋아하고 싶어지지만 자기가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런 거는 뭐 고대 인류부터 끊임없는 화두잖아요. 인간이 가지는. 그래서 이런 어색한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거는 정돈이 되는 나와 아직 그 요소들로 제멋대로 존재하고 있는 불협화음 속에서 사람이 계속 간극을 헤매잖아요. 그런 느낌을 쓴 것 같고 나는 점점 갓 지은 밥 냄새에 미쳐간다. 그러니까 갓 지은 밥이라는 것도 처음 이목구비를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먹고 사는 양식이잖아요. 밥이. 그래서 소화가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잘 주조된 그걸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처음 태어나는 어떤 생존의 사물들 그런 사물들과 나와 의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 삶은 나보다 오래 지속될 것만 같다. 여기서 이제 내 삶과 나는 내 삶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기능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오토매틱으로 자동화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 같고 나는 어떤 자아 찾기 내가 따로 존재하는 어떤 내가 나를 탐구하는 나의 이상으로서 자아 그런 식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서 존재하는 자아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뭐 어디 다니고 이럴 때 항상 몰두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순간과 특별한 조용한 고독 속에서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생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처음 사물을 대하고 처음 태어나는 존재를 대하는 것처럼 그거 뭔가 낯설고 신선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 들어가는 거죠. 처음 대하는 그 느낌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게 시인이 언어를 가지고 탐구하는 또 언어를 조합하는 궁극적인 본질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것을 바꿔보는 그런 작업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축생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의 관점에서 보면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물과 나가 각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가 내가 발견하는 순간 그것은 생일이 되고 축하해줘야 되고 인식이 되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존재라는 것이. 그 어떤 역할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을 해줘야 되고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 이게 인간도 하나에서 타인으로서 이거 사물이거든요. 네. 타인으로서의 내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만이 그것이 나로 다가오고 나하고의 어떤 관계와 연관성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타인으로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사물일 뿐이에요.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결국에 와서는 타인이면서 사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불려지는가 자체도 몰라. 그것이 나하고 다가왔고 내가 이목구비로서 정확히 정리가 되고 나로 다가왔었을 때 오늘은 나를 위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사물이 제대로 나한테 인식이 되고 아 저것이 무엇이 있다. 기존에 내가 알았던 저 사물이라는 것이 아파트라는 것이 예를 들면 사과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란 것이 새롭게 사람도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이런 면으로만 생각이 왔는데 겉에 보이는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시피 이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 아무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그 사람의 외향적인 것만 봐오고 그 사람이 보여준 것만 봤다는 것이지 그것은. 그걸 보다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봤었을 때 이것이 이목구비가 내가 보는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존재가.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정돈하는 법을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저렇게 하고 정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내가 되어가고 나는 나를 좋아하고 싶어지지만은 그런 나에 대해서 의식한 시간은 도대체 이런 의식한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괴리감에서 자기도 얼떨떨하다는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사물과 나의 그 의식한 관계. 그게 아직 친숙하지 않고 내가 정확히 인식 못했었을 때에 두려움이 됐든 기쁨이 됐든 어떤 것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정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얼떨떨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고 봤었을 때 나는 점점 갓 지은 밥 냄새에 미쳐가는 거야. 그 사물이 새롭게 드러나고 창조적으로 드러나는 내가 새로 발견한 그 사물과 나의 관계에서 나는 새로운 삶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희열 같은 걸 느끼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끝나지 않는 미완성의 계속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탄생이라는 게 생일이라는 게. 이건 내가 창조해가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 삶보다도 이런 것이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누군가에 의해서도 지속되고 나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거야. 이런 사물과 나의 관계에서 이거 새로운 창작과 새로운 그 발견은.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시인이 시를 발견하고 언어를 발견하고 사물을 발견하고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서로가 어떻게 정립해 가면서 내가 세상을 갖다 발견하면서 가야 되는 건가 하는 문제를 이 제일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이 시의 첫머리를 쓰지 않았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돈하지 않은 인생 자체에서 계속 생일이 탄생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이목구비가 새롭게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삶들이. 그렇죠. 근데 이런 삶들이 이제 정돈되지 않은 삶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매번 이렇게 보지만은 새로운 시, 또 좋은 시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예. 어떤 시 참 탐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시가 스타처럼 떠올라요. 그러면 그 시에 또 한껏 빠지게 되고 그 다음 시가 또 나오게 되면 신봤다 하면서 보물을 손에 쥐듯이 보고 감상하듯이 참 즐거움이 계속 되는 거죠. 오래오래 시를 즐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 또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시에 있어서 그 제목에 나오는 생물성과 네. 그 인간의 그 창조성 이 두 개를 발견해 가면서 가는 것이 생을 발견하는 것이 그 창조와 나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지 않나 하는 것에서 이 생물성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 제목도 되고 네. 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의사에게 있어서 풀기 어려운 그 숙제를 하나 안 왔는데 환자를 완치를 시키는 거, 새로운 뭔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재료를 가미했을 때 다른 어떤 뭔가 그거를 주조법을 완성해내는 거라든가, 뭐 자기 자신의 그 누구나 다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가 풀어나가야 되는 안고 있는 과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언제든지 생일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그 생일을 언제나 또 맞이하는 건 아니고 그 특별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미쳐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